안녕하세요. 전파진흥협회 엄희윤 팀장입니다. 금년도 CS 2020년 행사 다녀와서 제가 느꼈던 컨텐츠 관련해서 시사점 동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CS 2020 개요, 그리고 CS 2020 핵심 키워드와 핵심 트렌드,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 순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CS 2020 개요입니다. 금년도 53번째로 개최되는 CES 2020년 개요고요. 1967년부터 매년 개최돼서 2020년 금년도 1월에 53회를 맞이하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입니다. 주최는 CTA라고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에서 매년 주최하고 있고요. 일정은 금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하고 그 일대에 있는 호텔들에서 연계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테크 이스트라고 해서 이스트홀이 이제 메인 전시장인 컨벤션 센터가 되겠고요. 그 외에 테크 웨스트, 테크 사우스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다양한 호텔에서 그 행사장이 워낙 컨벤션 센터가 크지만 그 다양한 전시가 됨에 따라서 연계 호텔 인근에 있는 호텔까지도 연계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제는 The Global Stage for Innovation이고요. 전시 품목은 5G 관련된 서비스, VR, AR, 인공지능, 드론, 무인 자동차, 웨어러블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규모는 전 세계 160개국에서 4,400개사가 전시를 했고요. 총 17만 명이 참관해서 작년보다는 약간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지금 미중 그 무역 분쟁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 국가 순위로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위, 한국이 미국에 이어서 2위 규모로 전시를 했습니다. 행사장 위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CES의 최근 그 주제 변화를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다양한 이슈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2017년부터 보자면 당시에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다. 그래서 연결성 중심으로 주제 선정이 됐었고요. 2018년도 CES 때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2019년에는 한국말로는 조금 번역하면 어색한데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전이라고 해서 Exponential Technology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AI가 핵심 키워드로 전시가 되었습니다. 전시 주제별 카테고리로는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IT 관련된 뭐 전 분야의 전시가 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되겠고요.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CS 키워드인데요. 제가 요거는 스킵하고 컨텐츠 관점에서 제가 핵심 트렌드를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컨텐츠 관점에서 우리가 ICT 용법값 트렌드에서 시사할 만한 10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이건 지극히 저의 주관적 관점에서 뽑아봤고요. 첫 번째로는 넥스트 TV라고 해서 TV의 대형화와 그 몰입감의 변화들, 그리고 그래서 미래형 TV들. 두 번째로는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을 넘어서 다양한 응용 확산. 그리고 세 번째는 모빌리티. 그리고 네 번째는 실감 미디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치 기반의 이동형 AR 서비스. 그리고 여섯 번째는 AR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AR 글래스들. 그리고 일곱 번째는 AI가 어떻게 컨텐츠 저작에 활용되는지. 여덟 번째는 AI 로봇. 그리고 아홉 번째는 5G 서비스를 근거리에서 초고속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엣지 클라우드. 그리고 열 번째는 시각 체험을 넘어서 그 다양한 오감 체험을 추가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이렇게 10개의 주제를 꼽아봤습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후수를 하여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넥스트 TV입니다. 제가 크게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첫 번째는 4K UHD를 넘어서 8K TV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 두 번째는 화질 경쟁을 넘어서 TV의 폼팩터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세 번째는 그 TV의 픽셀을 구성하는 소자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세 가지 주제로 뽑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래형 TV 중에서 4K UHD를 넘어 8K TV 소주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글로벌 가전사들이 이번 CES 행사를 통해서 4K 화질을 뛰어넘는 8K TV를 모두 경쟁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8K 화소 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로축 7680개, 세로축에 4320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LCD, OLED, QLED, ULED, 마이크로 LED 같은 다양한 소자 기술들이 공개가 됐고요. 가장 선명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8K OLED를 LG가 주도하는 가운데 삼성이나 하이센스 같은 기업들은 LCD를 응용한 디스플레이들로 부가가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여전히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추격, 그리고 대체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몰락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LG에서 전시한 8K TV, OLED가 되어 있고요. 삼성은 QLED라고 해서 LCD와 퀀텀 필름을 결합한 QLED 8K TV를 전시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중국 기업들 중에서 하이센스는 ULED라고 해서 LCD를 두 장을 붙인 형태인데 후술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8K TV 전시했고요. 일본은 우리 전통적인 LCD TV에 픽셀 수를 늘린 8K LCD TV를 전시를 했습니다. 8K 관련해서는 지금 8K TV의 화질에 대해서 국제 표준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K의 TV의 품질, 어떤 TV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쟁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이 픽셀 수가 많다고 해상도가 꼭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8K 픽셀의 개수가 4K보다 4배 많아졌다고 해도 사용자의 눈에 실제로 전달되는 픽셀 하나하나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선명도, 픽셀 하나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의 개수가 충분하지 못하면 아무리 픽셀 수가 많아졌다고 해도 해상도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고요. 관련해서 작년에 삼성과 LG가 8K TV 화질 경쟁과 관련해서 좀 언쟁이 있었죠. 그 내용의 히스토리를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국제 디스플레이 계측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2012년도에 표준 규격으로 화질 선명도 50% 이상이라고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작년 9월에 그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IFA라고 하는 가전 전시회에서 LG전자가 공격을 먼저 했죠. 그래서 자사의 LG의 8K TV는 픽셀 수뿐만 아니라 화질, 선명도라고 하는 그 픽셀 자체가 표현할 수 있는 선명도가 90% 이상이다. 근데 이에 반해서 경쟁사는 12에서 내지는 18%에 불과하다면 이제 LCD 8K TV를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관련해서 좀 시간이 흘러서 CES 주관하고 있는 그 CTA에서 작년 말 12월에 딱 CES 개최되기 직전에 LG랑 삼성전자 둘 다한테 화질 선명도가 50%를 넘었다는 8K 민간 인증을 부여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공인된 ISO 8K 국제 표준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QLED와 백라이트가 없는 OLED 간의 경쟁은 이제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그 LG전자에서 타사를 공격할 때 썼던 자료에서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QLED TV, 8K QLED, 그리고 오른쪽에는 OLED. 각각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선명한지 보아라. 블랙을 어디가 더 선명하게 블랙으로 표현하는지 보아라. 이렇게 타사 제품이랑 비교를 했고요. 오른쪽 그림이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QLED TV를 모형으로 전시를 했고 오른쪽에 쫙 멀리 있는 조그만 게 이제 OLED TV를 전시를 해서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QLED TV는 이제 앞에 LCD 디스플레이가 있고 LCD 디스플레이는 자체 발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라이트라고 하는 이 백라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격된 공간에 이렇게 LED가 빛을 발사해주면 이 빛이 LCD를 뚫고 나오면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원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색을 표현하고 싶지 않은 영역, 블랙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이제 빛이 나오다 보니까 빛이 새어 나오면서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LG에서 공격하고 있는 화질 선명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측에 있는 OLED TV는 지금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앞쪽에 OLED 디스플레이가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색이 있는 부분은 흰색으로 발광을 하고 색이 없는 부분은 블랙 처리를 해버린다는 그런 완벽한 블랙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이 두 개의 TV가 픽셀의 개수가 같더라도 픽셀이 표현할 수 있는 색의 선명도는 다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삼성도 반격을 해야겠죠? 삼성에서는 8K가 표준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민간 표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8K 민간 표준을 주도할 목적으로 파나소닉이나 TCL이나 하이센스 같은 글로벌 가전사들 22개사와 함께 8K 협회, 8K 어소시에이션을 주도적으로 설립을 했어요. 아마 펀딩을 좀 했겠죠. 그래서 2019년 9월, 작년 9월에 8K 민간 인증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상도, 프레임 수, 밝기, 그리고 전송, HDMI 표준, 그리고 영상 압축 기술까지 이렇게 표준을 지금 현재는 기초적인 부분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후에 더 디테일한 것들을 정리를 할 텐데 민간 표준을 만들어서 업계를 주도하면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제 표준으로 반영되려고 하는 삼성의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좀 재밌게 봤던 거는 8K TV가 화질이 좋다. 화질 경쟁보다는 저희 컨텐츠 업계에서 시사하는 바는 그 TV를 후방 지원하는 백업 기술들 그리고 백업 기술들이 적용된 응용 서비스들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재미있게 봤습니다. 관련해서 8K랑 5G가 결합된 5G TV, 초고화질 스트리밍 TV라는 게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TV로 화상 통화를 하는 초고화질 AR 화상 통화, 영상 통화. 그 다음에 AI를 이용해서 HD나 4K 컨텐츠도 8K TV에서 볼 때 8K로 컨텐츠가 자동 업그레이드 되는 8K 오토 업스케일링 기능 같은 이런 후방 백업 기술들이 좀 재밌었는데요. 샤프 같은 경우는 지금 8K TV에 5G망을 붙여가지고 방송망을 이용하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해서 방송을 수신해서 보는 8K 5G TV를 전시를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8K TV인데 저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삼성에서 나온 더 세로라고 하는 TV예요. 저 TV는 가로형 TV였다가 유저가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면 TV에 달려있는 모터, 액추에이터가 작동을 하면서 90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가로형 TV였다가 세로형 TV로 바뀌는 최근에 유튜브 같은 컨텐츠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TV 자체를 가로가 아닌 세로로도 볼 수 있는 로테이션 TV를 만들었죠. 그래서 로테이션이 됐을 때 그 TV 상단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지금 화자를 촬영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여기 등장하고 맞은편 TV 앞에 있는 남자분이 이쪽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카메라가 찍은 영상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후방 배경 영상을 제거해서 원하는 영상으로 합성시켜서 TV로 서로 통화를 하는 그래서 이제 TV가 AR 기술을 적용시켜서 TV 이제 전화로도 확장이 되는 형태를 전시해서 조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공개한 그 AI 기반의 8K 오토 업스케일링 기능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영상 소스가 HD나 4K 안 좋은 화질이어도 8K TV에서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픽셀 수를 자동으로 메꿔주는 게 이제 오토 업스케일링 기술인데 어떤 평균값을 내서 주변에 있는 그 실제 가지고 있는 픽셀 정보들 그 색깔이 있는 픽셀들 간의 어떤 컨볼루션 평균을 내서 비어있는 부분을 메꿔주는데 메꿔줄 때 AI 기반으로 사전에 다양한 영상들을 학습시켜서 조금 더 정밀하고 디테일한 업스케일링 기술들을 제공한다. 이거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TV의 폼팩터의 변화와 발전이 되겠습니다. 화질이 좋아지는 화질 경쟁이 한 트랙이 있고 TV의 외형이 변화하는 폼팩터의 변화에 또 한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변화를 크게 제가 세 단계로 좀 임의로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커브드와 벤더블이라고 불리는데 고정형 커브드 스크린 그러니까 지금
TV가 이렇게 그 곡률이 변경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주문한 그 곡률 값에 따라서 TV를 출시하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휘어지면 휘어있는 상태로 이제 고정되는 거죠.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그 플렉서블의 그 곡률 값을 조정할 수 없는 고정형 스크린이 1단계였다고 하면은 2단계로는 그 폴더블 폰을 비롯해서 롤러블 TV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곡률 값을 변형할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축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말리는 기술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3단계는 나중에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쳐블이라고 해서 그 디스플레이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프리폼으로 해서 늘렸다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축이 없는 다양한 각도로 변화할 수 있는 프리폼 가변형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요. 현재 기술은 2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 3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밴더블 을 보시면 LG전자에서 이번 CS 전시함에 있어서 LG전자의 부스 입구에 그 자유자재로 곡률값이 변경이 가능한 커브드 OLED 스크린을 멀티 스크린을 이용해서 뉴 웨이브라고 하는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라이트가 없는 OLED의 플렉서블 특성을 이용해서 200장을 붙였어요. 200장을 붙였는데 이 곡률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결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 물결을 만들어서 군집 웨이브를 표현했고요. 이걸 한번 제가 참고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디스플레이 200대를 연결을 시켜서 웨이브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컨텐츠들을 대화면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웨이브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R값, 곡률값이 지금 다 다르죠. 그래서 자기가 1단계 고정형 커브드 스크린을 만드는데 이 곡률값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LG전자의 기술력을 과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단계에 해당하는 롤러블이 되겠습니다. LG전자가 기존의 롤업 방식의 아니죠. 죄송합니다. 롤업 방식의 롤러블 TV를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기존에 그 서랍장 같은 곳 내부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가 유저가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면 밑에서 위로 말려있던 것들이 다시 위로 나오는 TV를 공개했었는데, 이번에는 롤업 방식을 넘어서 천장에 설치했을 때 디스플레이가 밑으로 내려오는 롤 다운 방식의 4K 롤러블 TV 65인치짜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롤다운은 천장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 시청자의 시청 각도, 그러니까 천장에서 디스플레이 65인치가 내려오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봐야 되는 시청 환경인 거죠. 이런 시청 환경들을 감안하면은 사업성, 시장성은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3월경에 상용 출시 전망이고,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의 라인이 부재한 거죠. 그래서 약 대당 1억 원 정도의 아주 초고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을 선점하는 차원에서 커브드 TV보다 곡률이 더 작은 돌돌돌돌 말리는 그 곡률을 보여주는 어떤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5대가 기존에 LG에서 공개했었던 롤업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네모난 상자 같은 곳에 TV 디스플레이가 돌돌돌 말려서 들어있다가 이제 사용자가 명령을 주면 위로 말려 올라오는 롤업.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게 이 롤다운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큰 차이는 없겠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 바람이 분다거나 어떤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환경 안에서 과연 이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딱 고정될 수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이렇게 지지대를 고정시키기 위한 LG전자의 특허도 지금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폼팩터는 로테이팅하고 무빙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TV의 백판에 회전 모터를 탑재해가지고 가로, 세로 회전이 가능한 4K TV, 세로, 영어로 더 세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시했는데요. 여기 하단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면 가로, 세로 회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왜 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최근에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OTT 컨텐츠의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세로형 컨텐츠가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 뮤직비디오 또는 직캠, K-팝 가수들의 원하는 멤버들만 골라보는 직캠 또는 세로형 사진, 유튜브 들 이렇게 세로형 컨텐츠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Z세대 전용 4K OLED TV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모컨 선택으로 가로 세로 회전이 가능하고 이렇게 지금 복수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실내 디자인이나 전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이렇게 95에서 85, 75로 가변되는 TV. 이것도 사실은 어떤 상용화를 고려했다기보다는 지금 전시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화질 경쟁, 두 번째로는 폼팩터의 발전과 경쟁, 세 번째로는 소자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TCL이나 콘카 같은 한중 가전사, 일본은 없더라고요. 한중 가전사들이 8K 화질을 구현하는데 그 픽셀이 마이크로 LED, 아주 작은 LED를 활용하는 TV를 경쟁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야외에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전광판 있잖아요. 그 전광판에 보시면은 LED 소자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 노출되어 있는 LED 소자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기존의 LED 대비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크기로 줄이면 그 자체를 복수로 배열했을 때 TV의 픽셀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원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를 작게 하면서 LED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LCD보다 훨씬 밝고 선명하기 때문에 8K TV나 스마트폰이나 AR 글래스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응용하기 좋다. 그리고 LED 소자가 작고 자체 발광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LCD 대비해서 해상도도 좋고 밝기도 좋고 시야각이나 응답 속도, 그 반응 속도도 좋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기존 LCD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죠. 소자를 그냥 주르륵 배열만 하면 되니까요. OLED보다도 발광 효율이나 휘도까지도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점은 그 밖으로 그 LED 소자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LED 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하고, 또한 그 소자를 직접 집적해야죠. 아주 작은 곳에 이렇게 집적시키는 기술이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대량으로 생산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삼성이 146인치짜리 TV를 공개를 했는데 가격이 거의 4.5억 원. 그리고 가정용으로 55에서 65인치 TV가 출시된다고 해도 역시 1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샤프, 중국의 스카이웍스 같은 경쟁사들이 여전히 마이크로 LED를 트라이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기술 혁신의 실패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너무 고가기 때문에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현재 기술로 구현 가능한 대중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합리적인 시장 전략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더 월이라고 하는 8K 292인치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거의 빔 프로젝터를 투사한 것과 같은 굉장히 대형 면적을 마이크로 LED로 촘촘하게 채웠기 때문에 가까이서 봐도 굉장히 화질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빔 프로젝터랑 다르게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 선명하게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TCL에서도 똑같이 132인치를 선보였고요. 그리고 콘카라고 하고 있는 중국 기업도 236인치 초대형
마이크로 LED 월을 공개했습니다.